안녕하세요. 글로벌토요스 원선우입니다. 저는 지금 CES 현장에 현대차 전시관에 와 있는데요. 지금 현대차는 이번 CES에 수소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차량을 통한 물류라든지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을 설명하는 이런 전시물들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게 전시장이 꾸며져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한 3배 규모의 크기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전들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요. 전시물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쪽에 보면 굉장히 큰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티팟이라고 부르는, 저쪽에 보면은 스팟이 지금 뭔가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스팟은 사실 오랫동안 이 현대차가 보여줘 왔던 로보틱스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물류 시스템과 결합이 돼서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짐 같은 것들을 저 끝에 있는 시티팟에 실게 되는데요. 저 시티팟도 하나의 거대한 그 운송 모빌리티가 아니라 안쪽이 다 분리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자, 한쪽에 지금 짐을 실을 수 있는 로봇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한쪽에 보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고가 보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차가 인수한 로보틱스 기업이고요. 다양한 이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한 모빌리티, 그리고 스파카 같은 로봇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짐을 실는 아마 모습을 시연하는 것 같은데요. 저 한쪽에 지금 이동하고 있는 시티팟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티팟은 저 안에 보시면 P&D 모듈이라고 해서요, 각도를 조절해서 움직일 수 있는 별도의 구동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바퀴 하나에 모터가 탑재되어 있고 각도를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옷장처럼 뭔가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들이 개별적으로 분리가 돼서 물건을 탑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 시티팟이 지정된 위치까지 이동을 했고요. 자, 그리고 저기 화면상에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이 로봇이 짐을 싣고 이제 작은 이 모듈 안에 이제 짐을 넣게 되면은 그것이 시티팟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관이 되는 거고요. 각각의 모듈은 뭐 온도 조절까지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티팟은 뭐 일반적인 전기로 구동되는 게 아니라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해서 움직이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나의 모듈이 지금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저쪽에 짐이 실리는 것 같네요. P&D 팟이라고 불리는 작은 모듈이 앞쪽으로 나오게 되고요. 지금 앞쪽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물류 부분에 있어서 자동화를 이뤄주는 시티팟, P&D 팟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다양한 로봇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뭔가 이제 공장 같은 이러한 그 디오라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바로 현대차가 이번에 공개한 H2 수소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앞으로 수소의 생산부터 운송, 그 다음에 활용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활용되게 될 이런 브랜드를 런칭을 한 건데요. 수소는 기본적으로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레이 수소는 전통적으로 이제 내연 화석 연료를 가공을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거고요. 블루 수소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포집하게 되는 거죠. 그레이 수소가 이제 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킬 수가 있다면, 블루 수소는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이러한 수소 생산 과정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린 수소는 가장 친환경적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 생산 과정입니다. 지금 H2 브랜드는 바로 이런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한쪽에는 현대차 역시 SDV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이런 플랫폼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과거의 자동차들은 각각의 차량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두뇌에 해당하는 ECU들이 여러 곳에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차량의 제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특히나 이제 SDV를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 처리라든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곳까지 차량이 처리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합하기 위한 솔루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시관 한쪽에는 다이스라고 불리는 PBV 형태의 이런 모빌리티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각각의 차량은 이 모빌리티의 각 내 모서리에는 P&D 모듈이라고 부르는 이런 전기 구동 장치가 각각 달려 있는 거죠.
투명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눈동자가 보여지는 것도 상당히 독특한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기존의 현대차도 역시나 PBV 차량들의 컨셉들을 이제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기존에 보여줬던 이 PBV 모델에서 P&D 모듈을 활용한 이 모빌리티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모듈이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개걸음으로 이동한다든지 다양한 이동 방식을 보여주는 모빌리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안쪽에는 시트 하나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용 이동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상당히 깔끔한 외관 형태가 돋보이는 모빌리티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확실히 현대 전시관에 전시된 모든 이 모빌리티 부분들, PBV 부분들은 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수소에 대한 현대차의 비전 이런 것들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페이스 모빌리티라는 모빌리티 컨셉인데요. 안쪽에 보시면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라든지 애완동물이라든지 다양한 이동수단, 다양한 분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시트가 마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PBV 차량을 떠올릴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저 안쪽에 보시면 그래픽을 통해서 음악이라든지 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옆에 보이는 이 스페이스 파빌리온이라는 것과 이제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모빌리티의 수명이 다한 부품들이 그대로 지금 곡선의 모듈들이 아마 이 스페이스 파빌리온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스페이스 모빌리티를 재활용해서 구성한 이 스페이스 파빌리온은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차량들의 배터리 팩을 충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이렇게 터치하는 경우에 나와서 원하는 차량이라든지 모빌리티에 이제 결합시켜서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수소, 아무래도 친환경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원들을 통해서 식물을 재배한다든지 하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모빌리티를 통해서 이동한 고객들이 이쪽을 방문해서 모빌리티를 충전하거나 아니면 잠깐 휴식을 취한다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한 쌍의 모빌리티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스페이스 모빌리티도 수소를 연료로 하고 있고요. 각각의 구동 모듈을 가지고 이동하는 모빌리티 수단입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의 전시관에 있는 다양한 전시물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자동차 회사들이 주목하는 SUV 차량을 이제 개발하고 양산하는 것, 이런 것에 현대차도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고요. 그런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 이어나가는 것 같고요. 기존에도 보여줬던 미래형 모빌리티들이 좀 더 발전된 형태로 구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는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녹아들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현대차의 전시관이었습니다.